현실적인, 너무나 현실적인 처벌. 임춘성. 그와 소통할 수 있는, 그에게 도달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의 길목에 까리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적은 수의 병사로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핵폭이 길목입니다. 상습제 정체 구간도 노점상이 주목하는 길목입니다. 체계가 잡혀진 조직의 의사결정 라인도 이런저런 길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 통해야 하는 누군가는 모두 길목의 사이 존재입니다. 당신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이 존재가 집착하는 곳은 당연히 그런 길목입니다. 편집정 수준의 집착을 가지고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목을 길목이 아니게 하면 되겠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꼭 그 사람을 격려하지 않더라도 만나고자 하는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지통로를 만드는 것이 확실하고 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조직 생활이나 사회관계에서 혹은 잘 구성된 체계와 라인에서 직통로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뒤따릅니다. 조직의 룰 1조 1항은 체계와 라인을 지키는 것입니다. 직통로를 만든답시고 이 룰을 어기면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낙동강 오리알, 배신자,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휘두르는 사람은 이런 점을 잘 알고 굳게 믿기에 그렇게 기세등등한 것이죠. 그러나 길목을 무력화시키게 한다는 발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소통의 길을 개척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과 개연성만으로도 그는 당신을 마음껏 휘두르지 못할 테니까요. 바라보는 대상이 소중할수록 그와 소통할 수 있는, 그에게 도달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바라보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어떤 가치라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와 연결되는 길, 즉 매개자를 여러 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우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종종 봅니다. 친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은 친구와 속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여러 친구 다 필요 없고 정말 손꼽을 만한 몇 명, 극단적으로는 딱 한 명에게만 모든 마음을 줍니다. 너무 많은 친구와 너무 얕은 우정을 나누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두 명에게만 자신이 가진 소중한 우정의 가치를 올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죄는 밉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죠. 우정은 믿지만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우정이나 신의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고유의 속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누구나 인생에서 그런 친구를 갖고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보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같이 했던 친구 말입니다. 추억을 돌이키면 지금도 웃음이 나오고 뿌듯합니다. 소중했던 우정의 시간들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떨어져 있기도 하고 멀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세상에 있어도 그때 그 사람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정은 인간에게 없으면 안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우정에 도달하게 해주는 친구는 여럿이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인생을 함께 걷는 친구를 꾸준히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한두 명의 친구만으로 길고도 험한 인생의 예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당신을 위한 현실적인 충고입니다. 지극히 소수의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당신은 휘두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휘두르려는 저희나 악의가 없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의지하는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옮아매어 고귀한 친구를 나를 휘두르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민감한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정은 배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니 나와 우정을 연결하는 선에 친구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우정의 길목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소수의 특정한 친구에게 모든 우정을 의지하지 않으니 여러 가지 정황에도 휘둘리지 않겠죠. 그렇다면 추구하는 가치가 절대 배타적인 것이라면 어떨까요? 남녀간의 사랑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한 여인에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여러 연인을 두는 것은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할 수는 없겠죠. 바람둥이의 바람의 법칙 중 하나는 특정 이성에게 자신의 삶, 생활, 감정, 에너지 전부를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휘둘리지 않으니까요. 바람둥이가 쿨한 이유는 항상 다른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아니라도 또 누군가 있고 그러니 절대적으로 아쉽지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는 쿨함으로 완성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그런 쿨한 모습에 끌립니다. 그래서 애정전선에도 부익부, 빈익빈 지천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람둥이가 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요. 나와 내가 바라보는 애정이라는 가치를 연결하는 선을 껐습니다. 거성 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나의 사랑은 나의 그대는 한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거선에 여러 사랑이 서성거린다면 정의에 의거하여 사실 사랑이 아닌 것이겠죠. 우정과는 달리 애정은 배타적입니다. 유일해야 합니다. 독보적이니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서로 휘둘리는 사이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이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은 사랑에만 너무 전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친구처럼 열어서 둘 수는 없으니 대신 지나치게 목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사랑에 거는 것은 충분히 주저해야 할 일입니다. 인생을 바치는 사랑을 한 번쯤은 해보라고 말할까요? 그러한 정열과 애정의 눈먼 뜨거운 심장을 가져보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것도 적당해야지. 다른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사랑은 위험천만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본질이고 애정은 인간의 현상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애정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사랑과 애정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단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이니 자기만의 일이 있어야 하고 우정도 있어야 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취와 보람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 푹 빠져서 사랑의 화신인 그 사람에게 불필요하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다른 소중한 가치와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휘둘리지도 휘두르지도 않으려면 일도 열심히, 우정도 열심히,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많이 들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인 말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경우를 구분하여 휘둘리지 않는 처세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무 하나에 몰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투자의 철칙에도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가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재테크에 비유하는 것은 그리 달갑지 않지만 핵심은 같으니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내 재산이 소중할수록 내 자신과 내 인생이 소중할수록 적절히 안배해야 합니다. 지나친 집중과 몰두는 휘둘리는 척경입니다. 공감하기 어려운가요? 이해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어쩔 수 없죠. 서톡 홀로메스는 자신을 인질로 삼은 인질범과 결혼도 하잖아요. 너무 현실적으로 흘렀으니 마무리는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체게바라와 함께. 체게바라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긴 속눈썹, 멋스러운 수염, 짙은 갈색 곱슬머리, 부드러운 목소리, 의학을 공부한 지성과 혁명을 지휘한 야성을 겸비하였으며 그 무엇보다도 억압받는 약자들에 대한 불타오르는 정의감이 있습니다. 독일의 한 시인은 그에게 총을 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붙였고 많은 할리우드 배우들은 그 배역을 염두에 두고 자발적으로 수염을 길렀다 합니다. 아마도 역사상의 혁명가 중 유일하게 섹스 어필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요술했습니다. 39년을 살았습니다. 부유한 환경을 거듭차고 독재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봉기했으며 젊은 나이에 쿠바의 국립은행 총재와 산업부 장관을 역임하였지만 또다시 부와 권력을 거듭차고 불의에 시달리는 약자를 위해 혁명의 길로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더욱더 사랑할 것입니다. 티셔츠, 머그컵, 열쇠고리, 야구 모자에 새겨진 그의 잘생긴 모습 때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드라마틱한 성공 그리고 실패와 요술 등 대중이 좋아하고 그리워할 요인을 다 갖추었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이의 가슴 속에서 그가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그가 이 시대의 진정 순수한 유일무이한 행명가로 각인되어 있어서입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다면 달려갑니다. 그들을 위해 총을 들고 몸소 싸우는 그것이 체 게바라의 인생 자체였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발산하는 아이콘과 후가 우리의 인식, 그의 실존은 모두 일치합니다. 그런 그의 정체성은 뚜렷하고 또렷합니다. 어떠한 부와 권력, 두려움과 공포도 그를 휘두르지 못하였습니다. 가치관은 삶의 여러 국면과 가정에서 일관되게 작용하는 기준과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근거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나의 내면에 자리 잡고 외형으로 포출될 때 비로소 나의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하겠죠. 인간관계 분야의 영원한 스승인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에 도달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비결이라 믿는다. 가치관을 확립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의 50%는 즉시 사라질 것이다. 휘둘리지 않기 위한 너무나 근원적인 처방은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환경이 당신이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과 도달하고자 하는 가치의 길목을 가로막더라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작용하는 기준과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속은 좀 상하겠지만 머지않아 털고 일어나 본인의 모습이 됩니다. 절대 나를 당신은 우리를 휘두를 수 없습니다. 건전한 가치관과 성숙한 정체성은 공격받지 않습니다. 건전한 가치관과 성숙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결코 휘둘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체 게바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이니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가치관과 정체성은 근원적인 처방입니다. 근원적이니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교원으로 끝내겠습니다. 심지어 성경 구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마음에 품으면 풍고했다고 생각하면 번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